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옳은 생각, 옳은 부동산 신현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생각보다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각종 세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어서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시장에 전세, 월세 등의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 이내로 두어서 집값의 혹은 임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실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다달이 월세를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돈이잖아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혜택,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이제 양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주택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또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런 혜택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득세를 볼 텐데요. 2022년 10월 현재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2024년 내후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건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는데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그렇지만 역시 5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의 85%까지만 감면이 되고요. 40에서 60제곱미터는 75%,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원래 부과금액의 50%까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2세대 이상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하고 합산이 배제되는데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 이상인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산 배제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약간의 혜택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꼭지인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8년 9월 13일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당근책으로 보여졌었는데, 그 이후에 등록한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내에서는 양도세는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칭하는 현 정부에서는 시장의 원활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수위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기조인데, 다만 뜨거워져 있는 현재 주택시장에 혹시나 불쏘시개로 작용할까봐 차츰차츰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희 오름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 또 서울의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신축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최초 분양이면서
매매가 6억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갖춘 물건들은 원래 부과되는 취득세의 최대 85%까지 감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의 재개발 투자 스킬로 애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주택의 그 소유권에 임대사업자임을 알릴 수 있는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법 강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전세보증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인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4년짜리, 8년짜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일단 10년이라는 기간이 참 긴데요.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취득 단계에서 감면받았던 취득세, 또 재산세 등의 감면세액을 추징받고요. 거기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소하실 경우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대사업자끼리 포괄양도 양수를 통해서 이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깊이 생각해보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우량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